이 시간에는 계약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이 계약 종류 같은 경우는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교수님들이 문제 낼 때 앞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 내는 것이 있는데, 계약의 종류. 쌍무, 편무, 쌍방의 의무가 있다, 이런 것이 쌍무고, 편무 계약의 대표는요, 증여 사용대차, 무이자 소비대차죠. 애들에게 용돈 줄 때, 물건을 공짜로 빌려줄 때, 이자 없이 돈 빌릴 때가 편무 계약이고요. 이런 경우는 증여자, 대여자, 그리고 돈을 빌려준 사람 의무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쌍무와 편무를 구별하는 실익, 즉 이유는 쌍무 계약에서만 바로 이어서 배울 동시환변권과 위험부담 문제됩니다. 편무 계약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거든. 그래서 쌍무 계약에서만 동시환변권과 위험부담이 문제된다는 거, 편무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냐고요. 별표 해놨습니다만은 시험에 잘 나오네요. 모든 쌍무 계약은 항상 유상 계약이다. 그래서 그걸 쌍유 그래요. 쌍무 계약은 항상 유상이라는 거. 쌍무는 모두 유상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유상이 쌍무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제가 뒤에 그림 그려놨고요. 자, 별표. 쌍무 계약은 모두 유상이지만 그렇다고 유상이 쌍무는 아니다. 쌍무 범위가 좁습니다. 쌍유. 두 번째 별표. 예약은 어떤 예약이든 항상 채권 계약입니다. 왜냐하면 본계약 체결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약은 항상 채권 계약이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예약은 항상 채권 계약이다. 자, 쌍유. 쌍무는 모두 유상이지만 그렇다고 유상이 모두 쌍무가 되는 거 아니고, 예약은 뭐 일방예약, 쌍방예약 어떤 예약이든 항상 채권 계약이다. 그래서 예약은 채권 계약 중요하니 꼭 알아두시 바라고요. 이 쌍유하고 예약은 항상 채권 계약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쌍유. 그리고 민법의 전형 계약은 15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매매, 귀환, 임대차만 시험을 치지만요. 그러나 최근에 여행 계약도 생겼다는 거, 민법의 계약은 모두 15가지인데 우리가 시험을 치는 것은 매매, 귀환, 임대차 3번이고 최근에 여행 계약도 민법의 계약으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쌍유. 쌍무는 모두 유상이죠. 그러나 유상이 모두 쌍무는 아닙니다. 그림을 보면 쌍무 안에 들어가고 유상이 밖으로 나오죠. 그래서 쌍유. 쌍무 계약이 좁습니다. 유상 계약이 쌍무를 품고 있죠. 이해가 어려운 분을 위해서 제가 밑에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사람은 동물이죠. 그 동물이 다 사람 아니잖아. 그래서 사람 범위가 동물 범위 안에 들어오죠. 쌍유. 쌍무는 모두 유상이지만 그렇다고 유상이 모두 쌍무는 아니다. 그리고 사람은 동물이지만 동물이 모두 사람 아니죠. 그래서 위에 있을 때는 쌍유. 몇 번 나왔습니다. 요즘 문제를 좀 어렵게 내면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하시면서 이건 내 쌍무 계약은 유상 계약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유상 계약 범위가 쌍무보다 넓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현상광후 때문에 그런데 시험 범위에서 보통 이렇게 나왔죠. 쌍유. 쌍무는 모두 유상이지만 그렇다고 유상이 모두 쌍무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유상, 무상도 어렵지 않죠. 유상. 대가 지급하냐 없느냐. 쌍방이 대가를 갖는 출연하는 것이고, 무상은 아까 배웠죠. 증여 사용대차, 무이자 소비대차. 유상 계약에는요, 매매 규정을 준용합니다. 특히 담보채무 같은 거. 아까 쌍무 계약에서는 동시환변권과 위험부담이 문제되고요. 유상 계약은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유상의 대표가 매매고 무상의 대표가 증여거든요. 그래서 유상 계약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낙성, 유물. 낙은 성낙만으로, 유물은 어떤 물질을 위한다는 뜻인데, 낙성 계약이 주죠. 우리 민법의 모든 계약은 거의 다 낙성 계약이죠. 매매, 귀환, 임대차 등등. 유물 계약은 5가지밖에 없습니다. 위에 계시면 돼요. 제가 정리해 놓는데, 낙성은 당사자 합의만으로, 다시 말해서 청약 성낙만으로 인정되고요. 유물은 합의에 어떤 물건의 인도가 필요한 거. 자, 5가지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죠. 현대기부의 현성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보증금 예금. 무슨 소리냐면 현상광고는 범위를 잡아야 되고, 대물변제는 물건을 대신 가져야 되고, 계약금 받아내야 되고, 보증금 받아내야 되고, 예금을 받아내야 되지, 예금도 갖다 주지 않고 예금 계약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물계약은 5가지 현대기부의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보증금, 예금 계약이 요물계약에 속한다. 여기서 시험 많이 나오는 것이 교환이죠. 교환은 낙성입니다. 교환은 우리가 물건끼리 맞바꾸는 거 바로 배우지만요. 교환은 낙성이 유물 아니다. 몇 번 나왔네요. 하여간 요물계약은 시험 범위에서 5가지 의심이 됩니다.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보증금, 예금 계약이 요물계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시적 계속적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매 같은 것이 일시적이고 고용, 임대차가 계속적이죠. 일시적 계약은요, 얘가 매매 교환등인데 매매의 해제, 교환 해제죠. 해제하면 소급하고요. 계속적 계약은 임대차, 고용 같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계약과 계속적 계약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요. 매매는 해제고 임대차 해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알아두기에 계속적 계약의 특징은요, 해지권 인정되고 불소급이고요. 그죠? 계약의 해지 불소급이고, 그리고 당사자에 관한 착오는 중위부는 착오될 수 있어요. 임대차 같은 거, 보증 같은 것은 당사자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정변경원칙이 적용돼서 특별한 경우는 해지권 인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보증계약 같은 거, 회사 이사가 중간에 퇴직한 이후에는 회사에 대해서 보증 선거에 대해서 불확정 채무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뭐 큰 의미는 없고, 우리 시험범위에 있는 매매 기간은 해제 소급하고 임대차는 불소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계약의 성립권을 보겠습니다.